근현대사 특강이죠. 5분 인문학 플러스. 그러니까 기존의 5분 인문학과 조금 차별적인 컨텐츠로 근현대사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산부작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친일파가 살아남다. 너 반민특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일반인들이 좀 모르는 거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군정과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일본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나라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친일파가 기생하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GHQ, 연합군 최고 사령부라고 불리우는 기관이고 메가더가 직접 주관을 했었죠. 실제로 아주 조직적으로 일본의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주도했었고 수년간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수천 명의 전문가들을 양성을 했었어요. 전범을 처리를 시도했었죠. 재벌들을 해체했었고 각종 그 당시 이제 루즈벨트의 영향을 받았던 아주 집요한 개혁가들에 의해서 사회 개혁들이 추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에는 하지 중장 군부대가 와서 미군정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한국에 대해 몰라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미군정이 이렇게 배를 타고 쫙 인천항에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 쪽에서 쉽게 말하면 해방군 환영단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의 브라운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친구 한 명과 또 다른 한 친구 두 명을 갖고 마중 나가러 갔었어요. 만나본 다음에 하지 중장이 야 무슨 뭐 한국인 중에 무슨 브라운 대학을 나왔어 뻥까지 마 뭐 이러면서 실제 그 함장 내에서 브라운 대학을 나온 사람 찾아요. 그래서 그 병사를 불러온 다음에 둘을 대질 신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좀 상황 자체 초라하죠. 그래서 대화를 쫙 해본 다음에 그 병사가 이분은 브라운 대학을 나온 경험이 그러니까 나왔거나 아니면 브라운 대학을 적어도 와본 적은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정도니 미군정 입장에선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미군정이 보기에 조선반도를 통치했던 건 일본 총독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 기구의 운영 방식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한 간접 통치를 좀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과정상 그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지만 여기 어떤 스토리를 좀 갈지 눈치가 채지시죠, 그렇죠? 총독부에 남아 있었던 일본 관료들과 이제 조선인 관료들, 친일파들과 이제 좀 어떤 연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정치 지형도상 우파가 우리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었어요. 적어도 20년대 중반 이후에 상당수의 청년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좌익에 투신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막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운형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좌익 중심의 저변들이 깔려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파 중심의 어떤 정치 지형들을 만든다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우파는 기껏 해봤자 이승만, 김국 같은 명망가 집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직이나 사회 문화 자체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 상황이었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첫 번째, 조직적으로 좌익을 탄압하게 됩니다. 좌파 중심의 좌익화된 건국준비위원회, 즉 인민위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운형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운형만이 유일하게 타협적인 좌파였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냉전이 본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좌우 연합한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여운형만 끼고 가겠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남노당, 나중에 남노당이 되긴 하지만 조선공산당 계열의 극단적인 세력들은 배제시켜버리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구도 탄압을 해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즉 민족 지상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파가 아니라 쟤는 기본적으로 너무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충돌될 때 그는 민족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사실은 초기에는 이승만에 대한 판단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어떤 민족 지상주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조심스러움. 그것보다는 조금 타협적인 또 다른 민족주의자들인 안재홍이나 김규식이 낫다.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상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가 좀 심각해지게 되는 건데 우익의 결집을 막 도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익의 결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익의 결집이 아니에요. 지주, 기업가, 신지 출신의 관료들,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겐 민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지도는 약하지만 조직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실질적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토리가 싹 바뀌어요. 우익이라는 개념이 극우 반공적 느낌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경찰과 행정기구들을 싹 다 한민당 계열이 싹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북 출신의 그러니까 이북이란 말은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북한 쪽 출신들의 사람들이 쫓겨나서 내려오거나 도망왔던 사람들이죠. 김일성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관료로 대거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좀 반공적인 특징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경찰, 군대, 관료에 의해서 철저하게 치안을 유지하면서 방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우익을 결집을 시켜버리니까 그 사이에 과거에 일본 총독부와 관련을 맺고 있던 친일파 일체가 미군정의 행정력으로 쫙 흡수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정이 본 의의를 갖고 있었던 아니건 간에 미군정의 통치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친일파의 어떤 틀거리가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반민특위가 좀 비슷한 예인데, 반민특위 전에 1947년에 3월 13일 날 과도 입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 수립하기 전에 이제 과도 기조로 만드는 입법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과도 입법의원들이 법을 하나 통과시켜요. 그 법이 뭐냐? 민족 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 처단특별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친일파 처단법을 이제 회의에 상정을 시켰어요. 이에 대한 반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괴청년들이 당시 이 법을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타협적 우익이었던 김규식의 집을 둘러싸고 막 위협을 한다라든지, 또 안재홍의 사무실을 습격한다라든지, 그런 대놓고 폭력적인 위협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또 경찰은 경찰들대로 이렇게 따로 시위대를 조직한다라든지 아주 조직적인 어떤 저항 운동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쫙 진행되는 걸 보고 미국의 판단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일파 처리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우리 미군정의 국가 운영의 어떤 헤게모니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딘 군정장관이 이 법의 인준을 보류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친일파 처벌법을 폐기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딱 통해서 중도파가 확실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파가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파와 우파는 방금 얘기했던 극우 반공 우파가 승리하게 되고, 이제 어떤 그런 민족 지상주의 어떤 계열, 양심적 우익 계열이 이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제 나버리게 되게 되는 걸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딱 1년 흘러요. 정부가 수립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 반민특위 얘기 나오면 제가 또 되게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때, 즉 해방 이후 3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을 봤었을 때 반민특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파는 결코 조금도 처단할 수 없었다라는 등식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 3부작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왜 친일파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심각한 고민이죠. 앞으로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